それじゃあまるで俺の家に住むみたいじゃないか。あなたの家に引っ越すんだから当たり前でしょ。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이야기는 용사일행의 자빌 담당인 기데온이 추방을 당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파티를 이끌 때 큰 도움이 되는 지도자라는 가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만렙에 가까운 능력치로 시작하는 어마무시한 특성이었습니다. 실상은 레벨만 높을 뿐이었죠. 정말 사기급 가오를 가진 용사일행이 그를 넘어선 지 오래, 이젠 그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だから俺はこれから単独で魔王軍の様子を探ってくる。そして戻ってこなかった。そういうことにしてくれ。 자신의 친동생인 루티가 용사인 만큼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는 파티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는 졸탄이라는 변두리 마을에서 레드라는 가명을 쓴 채 약사로서 슬로우 라이프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タンタが熱出しちまって、医者が言うには白眼病らしいんだ。 매일 약초를 수집하며 자신의 약국을 지을 돈을 모으고 있던 와중 그와 친하던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마는데요. 하필이면 지금 필요한 약초가 다 떨어졌고, 하필이면 지금 숲엔 강력한 몬스터가 출몰한 상태. 물론 그에게 있어선 별거 아닌 몬스터였지만 정체를 들키면 여러가지로 골치 아파지기에 사람 목숨이 먼저죠. 다행히 목격자도 없었고 검은을 보고 그를 의심하는 이가 있었으나 D랭크인 내가 무슨 수로 잡았겠느냐는 말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목숨을 살린 레드, 마치 몫으로 일하고 있었던 친구가 보수로 그의 약국을 지어주는데요. 그런 약국에 뜻밖의 이가 찾아옵니다. 本当にここにいたんだ。 바로 레드가 아닌 기데온이었을 시절 잠깐 동료로 만났던 로가비아 공국의 공주 리즈레트였죠. 그녀 역시 집안의 골치 아픈 상속 문제에서 도망쳐 리트라는 가명을 쓴 채 모험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그를 만난 것이죠. 何よそれ。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다 기데온의 일을 듣게 된 그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뜸 이 약국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私もこの店で働いていいかな。え、レッド&リット薬草店。名前の語呂もいいと思わない？ 일만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죠. 과거 용사일행과 함께 싸우던 중 여러 트라우마로 그녀의 마음이 꺾였던 때 기데온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녀.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목상 B랭크의 인재가 약국에서 일을 하는 건 여러모로 낭비가 아닐까. 冒険者は引退する。 그렇게 해서 둘은 함께 약국을 운영해 갑니다. ベッドはシングル？一つだけ？じゃあ明日買ってこないと。それじゃあまるで俺の家に住むみたいじゃないか。あなたの家に引っ越すんだから当たり前でしょ。 이후 약국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왔다. 일전에 그가 구해준 단타가 싸우고 있는 걸 목격하는데요.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라고 하기엔 그는 이미 가오가 발현돼 스킬까지 쓰고 있는 상황. 일단 급한 대로 중재에 나서는데요. 평소 이렇게까지 난폭하지는 않았던 애가 싸움꾼이라는 가오가 발현되며 그에 맞춰 난폭해진 겁니다. 이 세계는 특이하게도 가오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오의 영향이 컸는데요. 장인의 가오라면 물건 만드는 게 좋아지고 마법사의 가오라면 지식력이 높아지는 등 특정 능력치가 오를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가오 운빨 종만 게임이었는데 도둑의 가오 같은 거라도 나오는 날엔 스스로 어둠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타의 친구 R은 가오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말을 합니다. 僕はウェポンマスターのカゴです。 세상 살기 편하다 이거죠. 최소 SR인데 그냥 배가 불러 터졌네. 씨발로만 이렇게 싸움을 잘해? 그래도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시 약국의 일을 처리하는 그들. 레드가 발명한 새로운 약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얼마 전 등록된 약이 마약으로 판명나 골치 아픈 こ 상황이었습니다. うなったらもっと偉い人に聞いてみようよ。 그래도 리트가 누구냐? 공주인 것은 숨겼을지라도 B랭크 영웅이자 돈 많기로 유명한 갑부 바로 여기 사장 어딨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를 시전합니다. まあ今回は他ならぬリットさんからの申請ですからな。私の方で許可しておきましょう。 그렇게 새로운 약도 무사히 등록한 그들 본격적으로 연애질을 시작하네요. ふざけるな! 그런 와중 기데온이 이탈한 용사 파티는 생각보다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대신에 뛰어난 암살자를 새로 영입하지만 전투 유해 부분을 모두 책임지던 기데온이 없으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참다 못한 동료 다난이 기데온을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인 루티 역시 그가 필요하긴 마찬가지. 사실 그녀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기데온의 이탈이 아레스의 짓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こいつがお兄ちゃん。 이래도 싼 놈인 건 맞지만 좀 무섭긴 하네요. ごめんなさい。勇者は旅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 아무튼 결국 용사라는 가오 때문에 그저 보고 싶으니까 찾아간다는 것은 그녀에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お兄ちゃんが足りない。 그런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애들은 태평하게 연애질을 하고 있는데요. おはようレッド。 하지만 그런 리트를 노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도적 길드였습니다. 모험가 길드 역시 당연히 그녀의 복귀를 원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거절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뒷골목 도적 길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자신들을 방해하는 그녀가 일반인이 돼서도 방해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손쓸 길이 없어지기에 약국 따위 그만두라며 협박을 계획하죠. 과거 그녀와 만나 리트가 공주라는 걸 아는 이가 다 밝혀버린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만 レッドとのこの日常のためなら名声も財宝もいらない。でも私が望んでいるのよ。 찐사랑 앞에선 뭔들 못하겠습니까? お腹すいたろご飯にしようか 방금 제 여친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모를 레드는 밥이나 먹자고 하네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나 싶었지만 일전의 마약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급기야 아르이 집에 습격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일전에 단타와 싸웠던 아데미가 그 범인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장면에서 내가 이 애니를 끝까지 봐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父さん母さんが襲われて炎持ってて助けて。 대뜸 도끼를 들고 자신의 집을 습격했다는 아데미. 정황상 마약과 연관이 없을 것 같진 않았는데요. 다행히 도끼를 들고 습격했던 것 치곤 모두 무사했습니다. 문제라면 아데미가 모습을 감췄다는 건데 그는 위병대장의 아들이었기에 주민들은 자연스레 위병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알은 약국에 머물며 리트에게 수련을 받기로 하는데요. タンタが衛兵に連れて行かれちまった 이번엔 단타가 잡혀갔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 한 번 리트의 인맥을 사용해서 가까스로 위병대장과 만난 그들. 다행히 단타는 무사했고 그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불렀을 뿐이라고 합니다. 대장인 본인도 왜 연예계 형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위병대는 일전의 난동이 변두리 쪽 주민에 의한 사건이었기에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맨손 전투를 선호하는 싸움꾼의 가오인 아데미가 도끼를 들고 습격했는가? 도끼를 썼다면 왜 아래 부모님은 무사한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아데미는 단타에게 사과까지 했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오의 충동에 지지 않겠다. 이젠 괜찮다면서 말이죠. 이 그들은 우선 마약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던 와중 습격을 받게 되는 리트. 무슨 뭐 이런 신세기가 다 있나 싶었으나 자폭 테러를 당해 위험에 처하는데요. 그때 기데온을 찾아 나선 다난이 나타납니다. 손쉽게 치운 뒤 상황 파악에 나서는데 놀랍게도 중급대문이 있었습니다. 기데온이 더 이상 용사 파티에 뜻이 없다는 걸 안 다난은 쿨하게 포기한 채 주변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 일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기에 리트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기로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리트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만 것인가 새롭게 장만한 침대 위에서 기념비적인 アルが水を飲みに行ったみたいだな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어째선지 이번엔 알이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바로 도적 길드가 그를 납치한 것인데요. 시중에 돌고 있는 마약도 그들의 손을 거쳐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마약이 엑스데몬의 심장을 원료로 쓴 사용하면 새로운 가오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을 사용해 쓰레기 같은 가오에 충동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새롭게 발현된 악마의 가오는 도끼를 보면 살인 충동에 휩싸이기에 그런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적 길드의 수장 비코크는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마을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은 그 새로운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고자 했죠. 바로 이 사단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아데미를 처형시킴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볼 레드가 아니었죠. 바로 애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는 비코크와 만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빅코크는 계약의 악마에게 왕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육신을 내준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엔 그를 의심했었던 졸탈의 비랭크 영웅 알베르도 있었는데요. 그 역시 가오에 따라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는 마왕을 무찌르기 위해서라는 악에 물든 계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동료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당연하지만 이를 수락할 레드가 아니었죠.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그를 붙잡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위병대의 일이라면서 말이죠. 그런 불명예스러운 끝을 맞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레드에게 손목이 잘리고 맙니다. 내가 없어져 볼게. 야, 뿅. 알가 아데미 역시 어디선가 나타난 조력자 뷰이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풀게 되죠.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레드는 여러가지 의미로 뜨끈한 목욕을 어째선지 그를 도왔던 뷰이가 감옥에 있는 빅코크 아니 계약의 악마에게 찾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예전 용사일행과 리트가 힘을 합쳐 무찌른 악마 시산단이었습니다. 강력한 악마 중 하나인 시산단은 잡아먹을 대상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용해 레드의 눈을 속였던 겁니다. 그는 악마의 가오를 멋대로 빼돌린 계약의 악마 베리에를 처단하러 온 것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마약이랍시고 뿌린 약은 악마의 심장을 원료로 한 것이 아닌 정말 인간의 힘을 해방할 가능성이 있는 비장의 약이라고 합니다. 뭔가 기존의 악마와 대적하고 있는 듯한 베리엘, 우선 빅코크의 몸을 버리고 도망쳐 알베르와 다시 계약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마을을 빠져나와 향한 곳은 바로 용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리엘은 용사에게 자신은 마왕의 적이고 약을 이용해 악마의 가오라는 새로운 가오를 발현, 기존의 고레벨이었던 가오의 레벨을 이 가오로 옮겨서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용사를 설득하는데요. 어차피 모든 상태 이상 내성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 루티는 노 밖으로 먹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약이 엑스데몬의 심장이 아닌 원념을 저주로 바꾸는 원리였던 것. 말했듯 루티는 용사의 가오로 저주든 뭐든 모든 상태 이상의 면역이었기에 이 약의 저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この薬を定期的に補充できるようにしたいの。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이름도 없는 가오가 생겼을 뿐이죠. 하지만 오히려 루티는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바로 용사의 가오가 주는 억제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야기의 원산지인 졸탄으로 향하는 루티, 그리고 당연하지만 레드, 아니 기데온과 만나게 됩니다. お兄ちゃん。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드는 리트와 함께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한 상태. 제 아무리 여동생이 부탁한다고 해도 そう。だったら私もこの町に住む。 뭐 그렇다고 하네요. 용사의 가오 따윈 개나 줘버린 지금 그녀는 쿨하게 세계 평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약국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いらっしゃいませ。 뭐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외한 오빠와 마을도 돌아다니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되찾은 루티. 그러나 루티가 떠나며 용사 없는 용사 파티가 된 그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패급 담당으로 보이는 아레스가 돌아버린 거였는데요. 수상할 정도로 용사에 집착하는 그 결국 용사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루티 역시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용사의 과가 발현되며 약의 중독 현상에서 면역이지만 그 힘이 약해질수록 그녀 역시 도끼쟁이들처럼 미쳐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의 제조사가 숨어있는 마을 인근의 고대 엘프 유적으로 향하는 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데온과 다난이 만나게 됩니다. 옛 동료인 만큼 즐겁게 얘기를 나눈 그들. 그러나 그는 졸탄으로 오던 도중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산단과 마주쳐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전에 리트와 만났던 다난은 다난의 한쪽 팔을 먹어 그로 변신한 시산단이자 뷰이였던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서둘러 루티가 있는 유적으로 향하는데요. てめえは薬屋の 거기서 만난 제조사의 말에 따르면 중독 현상은 악마의 가오가 원인이기에 아무 효과도 없는 가오가 생긴 루티에겐 아마 괜찮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거 뭐 괜히 선레발을 친 건가 하고 있던 와중 아레스가 유적으로 찾아오는데요. ようやく見つけましたよ。一緒に魔王を倒しに行きましょう。 딱 봐도 마시간 그는 결국 기데온을 공격하고 맙니다. 이걸 두고 볼 루티가 아니죠. 바로 응징해줍니다. 그러나 뷰이로 변장한 시산단이 등장해 아레스를 도와주는데요. 大丈夫ですか？ 그가 아레스를 이끌고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용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강마의 겸이 몇 개나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강마의 검은 짝퉁이고 이쪽이 진짜라고 하는데요. 용사 역시 초대 용사의 영혼을 신이 복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용사는 오리지널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루티에게 이 검을 건네고 용사가 아닌 루티로서 있을 곳, 즉 기데온을 없앤다면 그녀는 다시 용사가 될 것이라는 말에 아레스는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쉽게 당해줄 그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루티와 시산단이 싸우는 과정에서 찐 강말검을 만지고 맙니다. 결국 다시 FM 용사 모드가 된 루티, 종국엔 기데온마저 공격하는데 기지를 발휘한 그의 화력으로 다시 여동생 모드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용사의 가오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렴 어떤가? 이제 남들처럼 추위도 느끼고 때론 감기도 걸리면서 배도 고픈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 된 루티. 게다가 새롭게 얻었던 이름 없는 가오에 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가오는 다른 가오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용사의 가오를 조절했었던 것이죠. 원한다면 다시 강력한 힘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난 지금이라면 지금이니? 어쩔 수 없이 미뤄왔던 거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간 과정은 생략되었으나 정말로 깊은 관계가 된 둘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평화는 개나 줘버린 능력인 연자들의 슬로우 라이프가 시작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한 애니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고 용사 파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변경해서 슬로우 라이프를 하기로 했습니다.는 이름만큼이나 애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작이나 코믹스만큼의 임팩트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나 작화 역시 애매한 느낌이고 연출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볼만은 했다. 취향에 맞는다면 평타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한 줄 평! いらっしゃいませ。 루티의 광기가 한몫하지 않았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야물딱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현이었습니다. 勇者様が一般人を装うとか無理無理。だって隣にいるだけで私冷や汗すごいもん。背中とか大変なことになってるし毎晩してき洗ってるし。